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네.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갑자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증발을 시키겠다. 결국 피해보는 건 서민이거든요. 네.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조응천 의원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이 내용을 제가 읽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친전을 보내신 이유는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안의 추진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좀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의총에서 저희가 한 번은 설명을 듣고 예. 또 한 번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안이 성안돼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법안을 보고 좀 설명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그래도 법률 전문가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될 경우에는 뭐 위헌 소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자체 모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그걸 뭐 SNS에 올리면은 어쨌든 당에서는 이걸 당론이라고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공개적으로 또 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인 것 같고 해서 친전이라는 일종의 좀 보완을 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이번 검찰 개혁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르게 비치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일단 결론과 요지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만 일단 없애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겁니까? 네, 애초에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익히 들어왔던 검수완박, 뭐 지금은 이제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예.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권 네. 이 권한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그게 논의의 중점이었죠. 그러다가 중수청이란 것도 또 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그걸 언제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그 권한을 그대로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냥 없앤다는 게 뭐냐. 증발시킨다. 뭐 그런 논의가 한참 됐었죠. 그래서 논의의 중점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졌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으로 나온 걸 보면 우리 앵커께서도 검찰청 옛날에 출입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실 건데 예. 소위 말하는 특수부, 인지부서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다가 예. 지금 법안이 나온 거는 형사부의 소위 말하는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 또 영장 청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숙이 그냥 들어가서 모든 수사를 보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뭐
뭐 그런 쪽으로 돼버리니까 놀란 거죠. 예, 보안 수사도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없앤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도 안 된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갖고 넘기는 사건, 혹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이 있는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수사 기소가 한 몸에 있을 경우에 왜 위험하냐?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예, 확증 편향.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면서 얻었던 그 확증 편향 때문에 기소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대부분의 특수 수사가 그랬던 거죠. 네, 그랬죠. 그러면 송치 사건도 경찰이 담당하던 거를 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로 왔을 때 검찰이 한 번 더 스크린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3자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증 편향이 없겠죠. 근데 과거에는 직접 보안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법 개정이 되면은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사를 못하고 요구만. 보안 수사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예.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경찰은 확증 편향이 없냐? 그건 사람인데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면은 지금 송치가 되지 않습니다. 송치가 되지 않는데 고소고발 사건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되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검찰에 오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건은 검찰로 안 오고 예. 오로지 검사는 경찰에다가 보안 수사 요구만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은 그 보안 수사 안 해도 검찰의 방법이 없고 또 송치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뭐 재기 수사할 수도 없고 재정 신청할 수도 없고 항고할 수도 없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예. 그러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를 당하는 거고 또 기소 의견으로 왔다고 했을 때 보충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확실하게 이건 공소유지가 되겠다라는 정도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다가 예. 역시 그 사건에 있어서도 또 확증 편향이 있으니까 이건 뭐 충분한데 왜 그래? 강제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충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사안을 뭐 파악을 한다든가 뭐 정보를 파악한다든가 증거 수집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찰의 의견과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기소가 자칫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예.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뭐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조홍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우려가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의 이런 친전 자체가 나중에는 틀림없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우려를 했는데 근데 조홍천 의원의 이름도 그 법안 발의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법안 내용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이름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의는 있습니다만 뭐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고 거기 표시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최재성 전 수석은 사실은 이 당론 채택이 되면은 그 원내 행정실에서 소속 의원들의 뭐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그 도장을 다 찍어서 공동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번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좀 빼달라고 했죠. 그런데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단서 같은 걸 이렇게 다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구두로 좀 빼달라고. 구두로. 자, 조홍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이번에 무조건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검찰개혁의 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응천 의원,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전체의 어떤 움직임과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예, 참 힘듭니다. 근데 정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인지수사, 특수수사, 권력형 수사 뭐 이런 거를 정말 선택적 수사, 자의적 기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 소위 말하는 특수부 수사, 예. 중수부 수사. 예. 형사부 송치 사건으로 문제된 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어있던 진범을 찾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 친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법안이 제대로 좀 바로 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법사위 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오죽하면 그 행정처 차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 예. 예, 그건 뭐 저도 예, 얘기했고요. 예. 뭐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실 그 피감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견제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사실상 이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이 법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런 조항들은 고쳐야 한다라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는데 그때 어떠한 뭐 정치적 행동을 하실 건지 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경우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기를 지금은 뭐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종종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1차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조금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그 얘기 짧게요. 그 네.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아닙니까? 거죠. 그 모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조항에 예. 뭐 공수처 검사는 뭐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 뭐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검사인데. 그러니까 예외를 두고 뭐 계속 그렇게 해야 예, 되는데 계속 이야기 이어가시죠. 예. 그때는 뭐 문짝을 뗀다. 예를 들면 문짝을 뗀다. 뭐 방바닥에 흠을 낸다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기둥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예, 그렇죠. 대들보를 부수는 그래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우가 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친전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원회 보임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안건조정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자고 하면은 빨리 표결에 붙여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긴다. 이게 국민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하필이면 왜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예. 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이건 뭐 참 국민들 보시기에 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소속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다.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당에서는. 근데 정말 참 억울하고 괴로운 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비난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검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검사 출신이니까 너는 검찰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뭐 항상 공격 지점이 거긴데요.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문건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네. 청구가 됐었고 또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피고인도 하고 하면서 이 정말 확증 편향이란 거, 수사 기소가 한 몸이 담당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건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부터 수사 기소 분리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다가 수사 권한을 다 몰아주고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경찰이 주는 대로 기소해라. 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예. 지금 조응천 의원이 친정까지 보내시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당론 채택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에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조 의원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 그냥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 의원의 고민과 함께하면서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나라고 뭐 새삼 놀란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너무 가혹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법안 발의한 내용 그대로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붙여진다면 조응천 의원은 표결을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우리 조응천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조응천 의원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조응천 의원의 이런 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형사사법 체계란 것은 정말 이 공기와도 같은 거여 가지고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조금만 잘못되면은 정말 당장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 대단히 조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는데 말이죠. 오늘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생각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